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물리 1, 2, 화학 1, 2, 그리고 생명과학 1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생명과학 2입니다. 이번엔 함께 생명과학 2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물론 선생님은 전공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또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명과학 2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과학 2 역시 생명과학 1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2다 보니까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1에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1하고 연계해서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1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처음 내기로서 생명과학 1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생명과학은 다른 과학들하고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생명과학의 역사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명과학은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해요. 1665년 후기 세포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세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1838년 슈라이덴이 식물세포, 식물체도 세포로, 그리고 1839년 슈반이 동물체도, 동물도 세포로 구성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세포설이 등장했고, 또한 1855년 피르호가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라고 종합하면서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고 하는 기본 단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 작은 생물들도 연구하게 되는데요. 1673년 레이 우넨훅은 다양한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 후 1876년 코흐는 세균 배양법을 고안하고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정립하였고요. 그리고 1881년 파스테르 생물 속생설, 생물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은 생물로부터 나온다라는 생물 속생성을 증명하면서 백신을 개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요. 1928년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 여러분 플레밍 하면은 많이 나오죠. 푸른 곰팡이 항생물질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써 항생물질을 발견하고 미생물에 대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다루게 될 얘기 유전과 분자생물학. 자, 웬델은 1865년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즉 유전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1926년 모건이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가 염색체 일정한 위치에 존재함을 밝히게 되고요.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게 되고 1973년 코엔과 보이어가 효소를 이용해서 DNA를 재조합하는 기술, 즉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개발합니다. 1983년 멀리스는 DNA들을 중폭하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우리가 PCR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이때 이용해서 DNA를 대양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요. 2003년에는 이제 사람 유전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람의 유전체 염기 서열들을 모두 밝히는 그런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생물의 분류와 그리고 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는가에 대한 연구도 생명과학에서 하게 되는데요. 1753년 린네는 이명법, 어떤 생물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는 이명법을 제정함으로써 생물을 분류하고요. 1859년 다윈은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를 주장하면서 생물이 어떻게 다양해졌는지, 생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명과학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도 있는가 하면 또 연구 방법과 사례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관찰을 합니다. 생명과학은 제너는 종두법, 소의 천연두, 우두에 걸린 사람은 이후에 사람의 천연두에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고 종두법을 개발하게 되고요. 플레밍은 아까 말했다시피 세균 배양 배지에 푸른 곰팡이 번식하게 되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생성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역시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게 되는데요. 하비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혈액이 체내에서 순환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비가 한 실험은 간단한데요. 팔 한쪽을 묶어가지고 피가 어떻게 통하는지, 피가 지나갈 수 있는지, 들어가는 게 있는지, 나가는 게 있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어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의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 48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고 백신의 예방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연구를 하였죠. 자, 정보의 수집과 분석 역시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왓슨과 크릭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 즉 이건 이제 프랭클린과 윌킨스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이론과 대조하면서 그리고 분석하면서 DNA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일 거다라는 것을 규명하고 모형을 제작하여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관찰도 필요해요. 현미경의 발달은 특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형광현미경 등의 다양한 현미경 발달은 세포의 미세 구조와 바이러스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못 보는 곳을 더욱더 보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발상, 창의적인 발상도 역시 도움을 줘요. 코엔과 보이어가 만들어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플라스미드, 제한효소, DNA 연결 효소 등을 이용하여서 원하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의 DNA에 삽입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CPCR) 역시 멀리시는 DNA 복제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다면 시험관에서도 꼭 우리 체내가 아니라 시험관에서도 DNA를 복제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이를 실현시켜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 우리가 너무 잘 쓰고 있죠. PCR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명과학에 대해서 보면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약간 구체적으로 이거야가 아니라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로 밝혀진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생명과학 한번 열심히 한번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생명과학이 가장 기본되는 내용,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되는 단위,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하나하나 약간 좀 이야기를 듣듯이 한번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구나 하면서 한번 생명과학에 대한 호기심, 흥미 한번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